케빈, 너 미쳤어? 삼성이 테슬라 잡겠다고. 동료들이 비웃던 그날, 저는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 40분, 머스크가 직접 올린 트윗 한 줄이 저희 회사 단톡방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야, 이거 진짜냐? 우리가 22조 계약 따냈다고. 그 순간부터 시작된 믿을 수 없는 역전 드라마를 지금 들려드릴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독 구독 꾹. 안녕하세요. 저는 케빈 박입니다. 텍사스 테일러에 있는 삼성 파운드리 공장에서 공정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요. 올해로 입사 7년째가 되었고 그동안 이곳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새벽 2시 40분, 평상시라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었어요. 어제도 밤 11시까지 공장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휴대폰 진동이 저를 잠에서 깨웠습니다. 처음엔 스팸 문자려니 하고 무시하려 했는데 팀장님이 올린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단체 톡방에 올라온 건 단 한 장의 캡처 이미지였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게시물이었어요. 삼성의 텍사스 대형 신공장은 테슬라 차세대 AI 6칩 생산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요동쳤어요. 지난 몇 년간의 모든 기억이 눈앞에 스쳐갔습니다. 끝없는 야근과 실패, 깨진 수율 그래프들, 그리고 동료들의 지친 얼굴들까지요. 특히 작년 여름 삼성 본사에서 파견 나온 임원이 저희 공장을 둘러보며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언제까지 적자만 낼 거냐는 차가운 질문이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거든요. TSMC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좌절할 뻔했던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항상 우리를 2등으로만 취급했고 업계에서도 삼성 파운드리는 영원한 추격자일 뿐이라고 말했어요. 심지어 회사 내부에서도 파운드리 사업부 폐지론까지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메시지는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테슬라라는 세계 최고의 전기차 회사가 우리를 선택했다는 뜻이니까요. 그것도 TSMC가 아닌 우리를 말이에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보이는 공장 건물들이 평소와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마치 잠들어 있던 거대한 용이 깨어나려는 것 같았습니다. 어두운 새벽 하늘 아래 우뚝 선 공장의 실루엣이 희망적으로 보였어요. 휴대폰을 다시 들여다보니 동료들의 메시지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김 대리는 진짜냐를 5번이나 연달아 보냈고 이 과장은 오늘 출근해야 하나요?라고 물었어요. 모두들 잠에서 깬 것 같았습니다. 흥분과 긴장이 뒤섞인 메시지들이었어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박 차장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케빈, 이제 진짜 시작이야.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순간이 왔어. 평소 과묵하신 분인데 이렇게 감정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신 걸 보니 정말 큰일이 일어났다는 실감이 났어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2년 전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때 저희 삼성 파운드리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거든요. 매일 아침 출근하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수율 데이터였습니다. 수율이라는 건 생산한 칩 중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칩의 비율을 말해요. 이게 높아야 돈을 벌 수 있는데 저희는 계속 목표치에 못 미쳤어요. 특히 3나노 공정에서는 정말 악몽 같았습니다. TSMC는 80%가 넘는 수율을 자랑하는데 저희는 60%도 안 나왔거든요. 매일 새벽까지 라인 오류를 잡아도 다음 날이면 또 다른 문제가 터졌어요. 언론에서는 저희를 수율 지옥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사 제목만 봐도 한숨이 나왔어요. 삼성은 TSMC를 절대 못 따라간다. 파운드리 포기론 대두 같은 제목들이 매일 쏟아졌거든요. 가장 힘들었던 건 사내에서조차 저희를 의심하는 분위기였어요. 본사에서 내려오신 임원들은 회의 때마다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거냐? 계속 적자만 낼 건가? 그런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저는 결심했어요.
매일 작은 노트 한 권을 들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실패 원인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해결책을 써보고 다시 테스트하는 과정을 반복했어요. 동료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습니다. 이 과장이 물었어요. 케빈, 그런 걸 적어서 뭐해? 어차피 본사에서 결정하는 건데.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노트의 첫 페이지에 적었던 문장이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가 못한다고. 두고 봐. 유치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한 줄이 제게는 정말 큰 동력이 되었어요. 밤늦게 공장에 혼자 남아서 기계 소리를 들으며 데이터를 분석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새벽 4시까지 있기도 했어요. 집에 가면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맞았지만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변화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수율이 0.5%씩 올라가고 라인 에러가 하루 이틀씩 줄어드는 거였어요. 미미한 변화였지만 저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김 대리가 어느 날 제게 말했어요. 케빈 형, 형이 그렇게 노가다 하는 거 보면서 우리도 자극받아요. 이제 좀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언론과 업계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한 애널리스트는 TV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삼성 파운드리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TSMC의 아성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노트를 다시 펼쳤어요. 그리고 한 줄 더 적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작년 10월 테슬라 엔지니어 팀이 한국으로 날아왔어요. 아침 8시부터 회의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정말 긴장됐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고객 중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었거든요. 테슬라는 완벽주의로 유명하잖아요. 회의실 문이 열리면서 5명의 테슬라 엔지니어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정말 진지했어요. 인사도 간단히 하더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팀 리더인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AI6 칩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팀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떤 조건인가요? 마이클은 노트북을 열더니 화면을 저희 쪽으로 돌렸습니다. AI6 칩은 3나노보다 더 빠르고 전력 소모는 절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수율은 최소 85% 이상이어야 해요.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어려운 조건이었거든요. 저희가 그동안 고생해서 80%까지 올린 수율을 더 높이면서 성능까지 향상시켜야 한다니요. 또 다른 엔지니어가 덧붙였습니다. 실패하면 계약은 없습니다. 테슬라는 품질에 타협하지 않아요. 그 말이 저희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그때 제 노트를 떠올렸어요. 2년 동안 써내려간 수많은 실패와 개선 과정들이요.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팀장님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다른 동료들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24시간 라인을 돌려야 해요. 그리고 저희 팀에게 완전한 자율권을 주셔야 합니다. 그 순간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테슬라 엔지니어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고 저희 팀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정말 확신하시나요? 이건 테슬라의 미래가 걸린 프로젝트예요. 저는 제 노트를 꺼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게 지난 2년간의 기록입니다. 저희는 실패를 통해 배웠어요. 이제 성공할 준비가 됐습니다. 팀장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케빈, 이건 정말 큰 결정이야. 실패하면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저희에게는 2년간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테슬라 팀이 30분간 따로 회의를 했어요. 저희는 회의실 밖에서 기다렸는데 그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박 차장님이 제게 속삭였어요.
케빈, 너 미쳤어? 24시간 라인이 어디 장난이야? 차장님, 이게 저희 마지막 기회예요. 놓치면 정말 끝이에요.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을 때 마이클의 표정이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좋습니다. 한번 해보죠. 하지만 6개월 안에 프로토타입을 보여주셔야 해요. 그때 정말 짜릿했어요. 동료들이 조용히 제 어깨를 두드렸고 저는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이다. 테슬라와의 계약이 확정된 후 저희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동안 멈춰있던 테일러 공장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공장은 쉬지 않고 돌아갔어요. 기계들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마치 심장 박동 같았습니다. 첫날 아침, 공장 입구에 서서 바라본 광경이 아직도 생생해요. 평소보다 2배나 많은 엔지니어들이 줄지어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본사에서 급히 파견된 베테랑들도 있었고, 새로 채용된 신입사원들도 있었어요. 제가 맡은 건 3라인이었습니다. AI 6칩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라인 앞에 서서 기계에 손을 얹었을 때의 그 떨림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실패하면 끝이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한 칩 생산이 아니라 삼성 파운드리의 운명이 걸린 일이었거든요. 마치 전쟁터 같았어요. 작은 실수 하나가 수십억 달러를 날릴 수 있는 세계였습니다. 모든 공정이 나노미터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먼지 한 톨만 들어가도 칩 전체가 망가져요. 첫 주가 가장 힘들었어요. 수율이 70%에서 머물렀거든요. 목표치인 85%까지는 아직 멀었어요. 매일 밤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어디가 문제인지 찾아야 했습니다. 김 대리가 어느 날 지쳐서 말했어요. 형,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테슬라 사람들 표정을 보니까 벌써 의심하는 것 같은데요. 포기하면 안 돼.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우연이 아니야. 그때 박 차장님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어요. 기존 공정의 온도를 0.3도 낮추고 압력을 미세하게 조정하자는 거였어요. 정말 작은 변화였지만 반도체에서는 그런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들어내거든요. 3일 동안 테스트를 반복했습니다. 처음엔 별 차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나흘째 되던 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수율이 82%까지 올라간 거예요. 됐다. 제가 소리를 지르자 주변 동료들이 모두 모니터로 달려왔어요. 숫자를 확인한 이 과장이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어요. 하루 이틀 잘 나온다고 해서 끝이 아니거든요. 일주일, 한 달 동안 안정적으로 그 수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매일 밤 집에 가면서 공장을 돌아봤어요. 건물 전체에 불이 켜져 있는 모습이 정말 장관이었어요. 마치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 같았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요즘 왜 이렇게 늦어? 몸 상하겠어. 여보, 지금이 정말 중요한 때야. 조금만 더 참아줘. 사실 피곤했지만 이상하게 힘이 났어요. 2년 동안 쌓인 모든 경험과 노하우가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밤 11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는데 팀장님이 찾아왔어요. 케빈아, 고생 많다. 그런데 들었어? 머스크가 다음 주에 직접 온다던데. 정말요? 응. 진행 상황을 직접 보겠다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일론 머스크가 직접 온다니. 이제 정말 마지막 고비였어요.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머스크 방문 예정일 하루 전이었습니다. 밤 11시, 저는 3라인 앞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돌린 테스트 결과가 완벽했거든요. 수율 87%, 전력 효율성도 목표치를 넘었어요. 하지만 왠지 불안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혼자 중얼거리면서 기계를 한 번 더 체크하고 있는데 갑자기 팀장님이 뛰어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케빈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머스크가 직접 전화했어.
저는 심장이 멎을 뻔했어요. 설마 뭔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니겠죠? 팀장님이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지금 한국 본사에 직접 전화해서 우리 공장 상황을 물어봤대. 그리고요? 삼성에 올인한다고 했어. 테슬라의 AI 6칩 전량을 우리한테 맡기겠다는 거야. 그 순간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기대 반 걱정 반이었던 마음이 한순간에 기쁨으로 바뀌었거든요. 정말이에요? 진짜로. 본사 전무님이 직접 확인해 주셨어. 머스크가 우리 기술력을 완전히 인정했다는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었어요. 지난 6개월간의 모든 고생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때 김 대리가 달려왔어요. 형님들,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본사에서 축하 메시지가 막 와요. 이 과장도 모니터실에서 뛰어나왔어요. 왜 이렇게 난리예요? 팀장님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얘들아, 우리 해냈어. 머스크가 우리한테 올인한다고 했어. 순간 공장 전체가 조용해졌다가 곧바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밤늦은 시간인데도 아직 남아있던 직원들이 모두 우리 쪽으로 몰려왔어요. 박 차장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정말 될 줄 몰랐는데. 차장님, 저희가 해냈어요. 그런데 팀장님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됐어요. 그런데 얘들아,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머스크는 내일 와서 직접 확인할 거야. 그리고 앞으로 8년간 매년 수백만 개의 칩을 만들어야 해. 맞는 말이었어요. 성공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일단 오늘은 축하하자. 누군가 사무실에서 샴페인을 가져왔어요. 아마 작년 크리스마스 때 남겨둔 거였을 거예요. 소리 없이 병을 열어서 종이컵에 따라 나눠줬어요. 건배. 모두들 조용히 컵을 부딪혔어요. 밤늦은 시간이라 큰 소리는 낼 수 없었지만 그 순간의 감동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저는 제 노트를 꺼내서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 적었어요. 우리가 해냈다. 2023년 11월 15일 오후 11시 30분. 김 대리가 제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어요. 형, 이제 우리도 진짜 세계 최고가 된 거죠? 아직 시작이야. 하지만 이제 우리한테는 자신감이 있어.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정말 많이 보였어요. 텍사스의 밤하늘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버틴 이유야. 동료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지만 저는 조금 더 공장에 머물렀어요. 이 순간을 오래 기억하고 싶었거든요. 핸드폰을 꺼내서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우리 해냈어. 정말 해냈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머스크 방문 이틀 후 업계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TSMC가 움직인 거예요. 그들이 애리조나에서 새로운 이나노 라인을 구축한다는 발표를 했어요. 아침 회의에서 팀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얘들아, TSMC가 반격을 시작했어. 이제부터가 진짜 경쟁이야. 저는 인터넷 기사를 읽어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TSMC는 단순히 공장만 짓는 게 아니라 애플과 엔비디아까지 끌어들여서 거대한 연합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형,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김 대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우리에게는 테슬라가 있잖아.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도 불안했어요. TSMC는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67%를 장악하고 있는 거인이거든요. 삼성은 겨우 7.7%였어요. 며칠 후 더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왔어요. TSMC가 단순히 생산 능력만 늘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기술로 승부수를 던진다는 거였어요. 이 과장이 회의에서 보고했어요. TSMC가 GAA 기술을 상용화한다고 발표했어요. 이론적으로는 우리보다 30%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GAA는 게이트 마이너스 올 마이너스 어라운드의 줄임말로 차세대 반도체 기술이에요. 저희도 연구는 하고 있었지만
상용화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박 차장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역시 TSMC야. 우리가 한 발 앞서 나간다 싶으면 두 발 앞서 나가네. 그런데 그때 팀장님이 예상치 못한 말을 했어요. 좋아, 경쟁이 있어야 진짜 재미있지. 모두들 팀장님을 쳐다봤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팀장님, 농담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진심이야.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까지 언제 가장 성장했어? 바로 절벽 끝에 몰렸을 때야. 맞는 말이었어요. 2년 전 수율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도, 이번에 테슬라 계약을 따낼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절망적인 상황에서였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비밀 무기가 있어. 비밀 무기요? 팀장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바로 너희들이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말이야. 그날 오후, 저는 혼자 공장을 둘러봤어요. 이나노 라인이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고, 모니터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생각해보니 TSMC와의 경쟁이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자극제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김 대리가 다가왔어요. 형, 뭘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TSMC를 이길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있어.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제 노트를 꺼내서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어요. 그리고 맨 위에 적었습니다. TSMC 이기는 방법. 첫 번째로 적은 건 더 빨리, 더 정확하게였어요. 두 번째는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기였고요. 김대리, 우리가 테슬라를 어떻게 사로잡았는지 기억해? 기술력만으로는 아니었죠. 진심이 통했던 것 같아요. 맞아. TSMC는 기술은 뛰어나지만 우리만큼 간절하지는 않을 거야. 그날 밤 집에 가면서 생각했어요. 거인 TSMC의 그림자가 커 보이지만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빛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된 것 같아. 이길 수 있어? 모르겠어.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을 거야. TSMC와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된 지 일주일 후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재용 회장님이 직접 오신다고. 팀장님이 전해준 소식에 공장 전체가 술렁였어요.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 현지 공장을 방문하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언제 오시는데요? 내일 오후 2시. 하루 준비 시간밖에 없었어요. 갑자기 공장이 대청소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평소에도 깨끗했지만 더 완벽하게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남아서 발표 자료를 준비했어요. 혹시 회장님이 질문을 하실지도 모르니까요. 수율 데이터, 생산 계획, TSMC와의 비교 분석까지 모든 걸 점검했습니다. 김 대리가 농담처럼 말했어요. 형, 내일 회장님 앞에서 발표하게 되면 어떡해요? 떨어서 말도 못할 것 같은데. 괜찮아. 우리가 한 일을 그대로 말하면 돼. 하지만 솔직히 저도 긴장됐어요.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분을 직접 만난다는 게 현실감이 없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공장 입구에 검은색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왔어요. 경호원들이 먼저 내려서 주변을 둘러보더니 드디어 이재용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생각보다 키가 크시고 검은 정장을 깔끔하게 입고 계셨어요. 표정은 진지했지만 날카로운 느낌은 아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팀장님이 인사를 드리자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고생 많으십니다. 현장 상황을 직접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부드러웠어요. 카리스마가 있으면서도 따뜻한 느낌이었거든요. 공장 투어가 시작됐어요. 회장님은 각 라인을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공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뭡니까? 저희 팀장님이 대답했어요. 수율 관리가 가장 까다롭습니다. 나노미터 단위의 정밀도가 필요해서요. TSMC와 비교했을 때 우리의 강점은? 그때 제가 용기를 내서 말씀드렸어요.
저희는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을 빠르게 반영하는 게 강점이에요. 회장님이 저를 바라보시며 물으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나요? 테슬라에서 예상보다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했을 때 저희는 24시간 만에 새로운 솔루션을 제안했습니다. TSMC라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거예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런 스피드가 중요하죠. 3라인 앞에서 회장님이 멈춰 서셨어요.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이었거든요. 여기서 AI 6칩을 만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회장님이 모니터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수율이 87%네요. 좋은 수치입니다. 그때 박 차장님이 말씀드렸어요. 케빈 과장이 2년간 매일 밤까지 남아서 개선 작업을 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돌아보시며 물으셨어요. 힘들지 않았나요?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회장님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마치 제 마음을 읽으시는 것 같았어요. 투어가 끝나고 간단한 간담회가 있었어요. 회장님이 저희 앞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TSMC가 강력한 경쟁자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람들 말입니다. 회장님의 눈빛은 강철 같았어요.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이번 판, 반드시 끝까지 가봅시다. 그 한마디에 공장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모두의 가슴속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떠나신 후 저는 그날의 대화를 노트에 적었어요. 특히 마지막 말씀이 인상 깊었거든요. 끝까지 가보자.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공장을 나설 때마다 이 말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정말 끝까지 가보자고. 이재용 회장님 방문 한 달 후 저희 공장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테슬라 AI 6칩 양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전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공장 앞에 각국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 있었거든요. 케빈 과장님, 잠깐만요. 어느 날 한국 기자가 저를 불러 세웠어요. 삼성이 TSMC를 제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희는 경쟁보다는 혁신에 집중하고 있어요.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실 마음속으로는 정말 자신감이 넘쳤어요. 저희 수율이 90%를 넘어섰거든요. TSMC도 놀랄 만한 수치였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소식은 따로 있었어요. 구글에서 연락 왔어. 팀장님이 흥분해서 달려왔어요. 구글이요? 응. 우리 AI 6칩 성능을 보고 자기들 차세대 TPU 칩도 맡기고 싶다는 거야. 제 심장이 다시 한번 뛰기 시작했어요. 테슬라에 이어 구글까지.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며칠 후 애플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그들의 M 시리즈 칩 생산을 검토해보고 싶다는 거였어요. 김 대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형, 이게 정말 현실이에요? 애플이 우리한테? 현실이야. 우리가 만들어낸 현실이지. 하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본사에서 온 전화였어요. 중국과 유럽에 있는 삼성 파운드리 공장들이 모두 저희 텍사스 공장을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거였거든요. 우리 공장이 이제 세계 표준이 됐다는 뜻이에요. 팀장님이 뿌듯하게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제 노트를 꺼내서 마지막 페이지를 폈어요. 2년 전 첫 페이지에 적었던 문장을 다시 읽어봤어요. 우리가 못한다고. 두고 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어요. 이건 끝이 아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된다. 왜냐하면 정말 그랬거든요. 테슬라 성공은 시작일 뿐이었어요. 앞으로 구글, 애플, 그리고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할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박 차장님이 제 옆에 와서 말했어요. 케빈아, 정말 대단해.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차장님, 저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결과예요. 그때 이 과장이 모니터를 보면서 소리쳤어요. 잠깐, 이거 봐봐. 모두가 달려가서 화면을 봤어요. 실시간 생산 현황이었는데 하루 생산량이 새로운 기록을 세운 거예요. 와, 하루에 5만 개. 이 속도면 계획보다 한 달 빨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 그날 밤 공장을 나오면서 뒤돌아봤어요. 건물 전체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생산 라인들, 그리고 그 안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동료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마치 세계의 미래가 이곳에서 깨어나고 있는 것 같았어요. AI 6칩 하나하나가 자율주행차의 두뇌가 되어 전 세계 도로를 달릴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여기 텍사스에서 시작되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정말 세계를 바꾸고 있는 것 같아. 어떻게? 이 작은 칩들이 미래의 모든 자동차에 들어갈 거야. 사람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도와줄 거고. 아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자랑스러워.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공장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앞으로 8년간 저 불빛은 꺼지지 않을 거예요. TSMC와의 경쟁은 계속될 거고 새로운 도전들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희에게는 자신감이 있어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말이에요. 노트를 덮으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중얼거렸어요.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된다. 케빈 박의 이야기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흥미진진하게 읽어주셔서 감사했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감독이었습니다.